안녕하세요, 김서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망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가가 대폭락이 했던 경우가 크게 5번 정도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97년에 IMF 사태, 2001년도에 9.11 테러,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21년도에 유럽 경제 위기, 그 다음에 20년도에 코로나. 이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하면 망한다. 이 이야기가 주변에 들리기 시작하면은 공포가 주식시장을 감싸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의 최고 구루 중에 한 명이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는 공포를 느끼고 공포가 휩싸여 있을 때는 탐욕을 부려라.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사실 매매하다 보면 이 공포 때문에 여러분들 투매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공포를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매매할 때 저는 사실 이 2가지 정도만 제압을 할 수 있다면 주식 매매를 통해서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는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탐욕이고요. 두 번째는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공포. 이 2가지 심리만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사실 한없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가장 공포스러웠을 때가 최저점인 경우가 많아요.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하지만 다시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나한테 도래하게 된다면은 참 기가 막히게 똑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이 단기 매매를 하든지 간에 중기 매매를 하든지 간에 장기 매매를 하든지 간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느끼는 공포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공포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심리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부정적 편향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을 예전에 과거 수렵 시절로 좀 돌아가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여러 번의 성공보다 한 번의 실패를 피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렵 생활을 하고 있는데 100번 사냥을 잘하더라도 한 번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게임 끝이에요. 그때부터 이러한 학습 효과가 계속 인간 DNA에 남아서 지금 현대인들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손실 회피 본능이라는 개념으로 승화를 시켰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같은 금액의 이익금과 같은 금액의 손해, 똑같이 100만 원 이익 나고 100만 원 손해가 났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손실이 약 2.5배가 크게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수익 난 것보다 100만 원 손해 난 게 훨씬 더 뼈 아픈 거예요. 손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좀 쪼잔한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인간들이 형평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본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제 수렵 활동을 할 때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떤 A라는 집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A라는 집단이 언덕 너머의 호랑이를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는데, 그 집단을 어떤 또 A라는 사람이 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A라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집단을 따라서 같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중심리, 그 다음에 군중심리가 형성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 이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DNA 때문에 집단적으로 투매에 동참하는 밴드웨이건 이펙트라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심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투매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의 도구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들을 따라하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DNA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 이거는 독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만의 게임의 룰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 정답이 있습니까? 주식시장에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룰이 있어요? 룰도 사실 딱히 없습니다.
어떤 게 승리하는 조건입니까? 뭐 2% 수익 나면 3%, 5%, 10%? 사실 아무도 이 룰을 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임판 안에서는 나만의 게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 기준, A라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세우셨다면 A 다시, A 다시 다시, A 다시 다시 다시로 계속 보완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낙주 매매를 하겠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겠다라고 여러분들 기준을 세우셨다면 갑자기 A를 추격 매매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눌림목 매매로 바꾸는 이런 A에서 B로, B가 또 C로 이렇게 가는 매매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의 기준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기준이 여러분들을 공포에서 잡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률에 집중을 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연습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너무 추상적이죠. 뭐 연습하는 걸 누가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1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뭐 단타 매매가 됐든 스윙이 됐든 아니면은 뭐 중장기가 됐든 1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률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뭐 10종목을 하시든 뭐 5종목을 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수익률에 집중하지 않고 수익금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나서 그 기준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실력이 느는 건데 나는 그 수익금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사실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수익률에 집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수익금을 올리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닙니다. 나중에 그냥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수익률에 집중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해 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실력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때 그러면 뭐 100만 원으로 하지 않고 모의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모의로는 연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이잖아요.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의로 매매를 하게 되면 사람이 안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룰을 바꿔가면서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이런 식으로 룰을 바꿔가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계좌를 갈아엎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물려서 고민할 때 A가 A 다시로 바뀐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실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사실 눈은 열고 귀는 가려라 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사실 제 이야기도 들으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투자의 선택과 판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정보를 나르는 유튜버, 매일같이 정보를 나르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 사방이 적이에요. 모두가 여러분들의 적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적이죠. 근데 주식시장은 어느 한 사람이 벌면 어느 한 사람이 잃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정보, 내가 이 원칙과 기준을 세웠을 때 이거를 더욱더 강화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 원칙과 기준이 흐려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세울 때 사실 여러분들이 정보 없이 매매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정보를 어디서 얻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월간지나 주간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얻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오는 이런 허접한 뉴스들이 아니라 비즈니스 조선이라든가 뭐 포춘지라든가 또 시간이 좀 남으면 뭐 동아 비즈니스 리뷰 같은 것들 이런 전문적인 전문 잡지를 읽으면서 이번 달에 어떤 이슈가 떠오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대로 계속 매매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귀는 닫고 눈을 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투자의 원칙 중에 세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얻고 이런 내용들도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이 원칙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실 다시 체크하면서 원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좋은 내용들만 뽑으셔 갖고 여러분들의 원칙과 기준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하기, 그다음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선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